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3거래일 만에 조정받았습니다. 일단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표들이 또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려감 커졌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밀리면서 0.28%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46%, S&P 500 지수는 0.21% 낙폭을 기록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히 좀 불확실성했던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날 시장은 이런 가운데서 옐런 의장의 연설에 주목했습니다. 의회 발언을 앞두고서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증시가 옐런 의장의 연설 이후에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이어졌었는데요. 옐런 의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물가 상승 속도가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18만 2천 건으로 예상을 웃돈 결과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내일 발표될 10월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 고용 지표가 이제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재부각이 됐고요. 또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전달보다 줄어들면서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호조를 띠면서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국제 유가까지 이날 뚝 떨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잘 올라오던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거셌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는 저점을 낮추면서 0.28% 조정받았고요. 17,867포인트 선으로 종가 형성됐습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양상이 거셌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지수를 이끌어왔던 에너지 섹터들 이날 국제유가가 3% 넘게 조정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에 올라왔던 매물 출회도 또 함께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35% 거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2102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의 출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0.05% 소폭의 조정권에서 거래 마감지였는데 이 테슬라 모터스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이후에 이날 정규장에서도 10%, 11%가량의 급등 양상을 이어주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던 페이스북, 아마존, 또 넷플릭스, 이베이까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지수를 이끄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5,142포인트 선에 나스닥 지수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날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옐런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옐런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옐런 의원이 연설을 가진 것은 10월 FOMC 회의 이후 첫 있는 연설인데요. 이 자리에서 옐런 의장은 경제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은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물가 상승률도 중기적으로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인데요. 따라서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은 현재처럼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이 이러한 의견을 지지해준다면 12월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옐런 의장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인 속도로 인상하겠다는 기존의 의견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는데요. 옐런 의장은 금리를 천천히 올려서 주택시장을 포함한 핵심 시장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CME 그룹에 따르면 이날 옐런 의장의 발언 이후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연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피셔 부의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까지 호조를 나타내면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ADP가 발표한 10월 민간 고용이 전문가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USA Today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Businesses added 182,000 jobs in Octo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ADP는 지난 10월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18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18만 건을 웃도는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이 기업 규모별 일자리 증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먼저 소기업에서 9만 건의 일자리를 늘렸고 중소기업에서는 6만 3천 건, 또 대기업에서는 2만 9천 건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종별 일자리 증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건설과 무역, 또 운송, 유틸리티 관련 업종이 각각 3만 9천 건의 일자리를 늘렸고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직종에서도 1만 3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는 달러 강세와 저유가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표에 대해서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전략가는 최근 정부의 고용지표에서 고용시장 둔화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이번 지표를 보면 그러한 둔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될 10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0월 비농업 부문 전체 신규 고용자 수가 18만 명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취업자 수가 17만 5천 건만 넘어선다면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그리고 그 전에 지수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다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7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12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종목별 탄력도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내린 쪽은 헬스케어였습니다. 아울러서 엔터주인 월트 디즈니가 조정을 받았고 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들,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반면에 머크사는 시장 대비 가장 크게 선전을 했고요. 보잉사, 비자카드,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날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크게 밀렸는데요. 2.6%의 조정받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월트 디즈니 역시 2%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이 화이자가 이틀째 다시금 밀리고 있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조정받았고요. 유가 하락으로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도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0.87% 오르면서 시장 대비 선전을 했습니다. 보잉사 역시 0.6%의 상승이었었고요. 그 밖에 비자카드, 아멕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 섹터가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는데요. 이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유틸리티 섹터만이 0.5% 상승으로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술주들, 인터넷 기업들 선전해주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지수를 이끌어줬던,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펼쳤던 에너지 섹터에서는 0.9%의 조정이 나왔고요. 소재와 자본재 섹터,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0.5% 내외의 하락이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적주 두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엇갈린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21세기 센트리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예상을 밑돈 결과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건 이따 내년도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했다는 건데요. 이 수익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게 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실망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5.21% 내리면서 29달러 65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나마 저점 대비로는 조금은 낙폭을 만회한 구간에서 조가 형성됐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날 인터넷 기업들의 랠리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페이스북이 정규장에서 실적 기대가 많으면서 보시다시피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었는데요. 장 마감 후 조금 전 실적 발표됐고요. 예상 웃돈 결과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주당 순위 52센트 웃돌면서 57센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매출 역시 45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내용들 또 외신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공개한 기업인데요. 바로 미국의 핸드백 업체인 마이클 코어스가 지난 3분기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클 코어스의 실적이 매우 부진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날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New offerings help Michael Kors sale and profit beat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코어스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1.0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89센트를 상회하는 결과였는데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증가한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도 우수했습니다. 마이클 코어스의 이 기간 매출은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과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매장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도왔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새로운 매장에서의 매출은 7%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한 것 역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동일 점포 매출은 8.5% 줄었는데요. 전문가 예상이었던 8.9%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최근 중저가 핸드백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이클 코어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던 지난 2011년에는 매년 매출이 30%씩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마이클 코어스의 주가는 48%나 하락했는데요. 이날에는 실적 개선 소식이 전달되면서 8.24%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소셜 커머스 업체인 그룹폰입니다. 이날 그룹폰이 향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톡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roupon stock could take several quarters to reboun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그룹폰은 현재 분기, 즉 4분기의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4분기 매출이 8억 1,599만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요. 전문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그룹폰은 실리콘밸리의 혜성처럼 등장한 소셜 커머스 업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실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부진한 3분기 실적과 함께 CEO 교체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분기 그룹폰은 주당 4센트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이었던 주당 3센트의 손실보다도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룹폰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의 전략가들은 적어도 1년이나 1년 반까지는 실적 개선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뿐 아니라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와 내년 또 내후년까지 기업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룹폰의 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부터 지금까지 무려 64%나 급락했습니다. 이날에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26.30%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도 외신 통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 함께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서 경계감도 작용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0.46% 상승하며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가량의 조정을 받으며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0.25%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6주 연속 주간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배럴당 3% 넘게 조정받았고요. 금값 달러 강세에 영향받으면서 1,106달러 20센트, 다시금 한 달러 최저치를 썼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등하면서 3달러 80센트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며 거래 마쳤는데요. 0.2%의 상승이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7%가량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23포인트 더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지표 호조 영향받으면서 1원 10전 내렸고요. 1,132원의 종가 썼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옐런 의장의 발언 영향받으면서 강세 띄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어제보다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2.2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토마토 모닝쇼 이제 1부 순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또 해외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